여기 고등학교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어디선가 날아온 야구 방망이가 그의 얼굴뼈를 산산조각 내기 전까지 그는 촉망받는 선수였습니다. 심정지, 뇌손상, 혼수 상태까지 왔던 심각한 부상이었습니다. 1년 동안 치료를 받고 야구장으로 돌아갔을 때 그는 2군 팀에서도 후보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년 후 그는 미국에서 33명만이 뽑히는 ESPN 전미대학 대표 선수로 지명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팝콘 심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제임스 클리어가 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이 책의 저자 제임스 클리어는 야구 훈련 중 당한 사고로 좌절하는 대신 매일 1%의 성장을 목표로 일상에서 작은 발전들을 이뤄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계발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죠. 우리는 흔히 대단한 행동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변화가 생기기 위해서는 뭔가 큰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저자는 매일의 사소한 성장들이야말로 우리를 크게 변화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1%씩만 발전한다면 1년 후에는 37배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로운 습관을 만들기 어려운 걸까요? 오늘 1시간 운동했다고 바프를 찍을 만한 몸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1시간 영어 공부를 해도 미드를 자막 없이 보긴 어렵습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들은 무시되고 우리는 쉽게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변화를 원할 때 무엇을 바꾸려고 하나요? 보통은 어떤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10kg 빼야지. 그럼 10kg를 감량해야 행복해집니다. 그때까지 행복을 미루게 됩니다. 10kg를 빼지 못하면 목표 달성은 실패한 것이 됩니다. 10kg를 뺐다면요? 일시적으로 행복하지만 그 다음에도 식단과 운동을 계속할 동기가 유지될까요? 목표를 달성한 다음에는 무엇이 남아 우리를 나아가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얻고 싶은 것에 초점을 맞추어 습관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결과 중심의 습관을 형성합니다. 습관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얻고 싶은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바로 정체성 중심의 습관 세우기가 첫 번째 과제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어떤 모습에 자부심을 가질수록 그와 관련된 습관들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머릿결에 자부심이 있다면 머리를 관리하는 습관을 기르기 쉽고 자신의 성적에 자부심이 있다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할 것입니다. 습관이 꾸준히 유지되려면 습관이 자기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자신의 MBTI 유형을 알고 난 뒤에 괜히 그 유형이 할 만한 행동에 더 이끌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지 않나요? 내가 N 유형이면 괜히 상상력이 풍부한 4차원이어야 할 것 같고 P 유형이면 계획을 세우는 게 자신답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런 거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나다운 행동을 더 하게 되거든요. 나답지 않은 행동은 저항하려고 합니다. 난 수학을 정말 못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수학 문제를 풀고 싶을까요? 방이 맨날 지저분해서 방 치우기를 목표로 세운다면 한 번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어 깨끗한 방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평소에 방을 어지럽게 만드는 나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방은 또 지저분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 정말로 해야 하는 것은 정체성을 바꾸는 일입니다. 방을 깔끔하게 정돈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도 체계적이고 꾸준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명확해집니다. 옷을 뱀 허물처럼 아무데나 벗어두고 싶을 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방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체계적이고 꾸준한 사람은 이럴 때 어떻게 할까? 매일의 습관은 정체성을 만들어 나갑니다. 매일 침구를 정돈한다면 나는 체계적인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글을 쓴다면 나는 창조적인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책을 읽는다면 나는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림을 한 장 그렸다고 나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야 라고 여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반복해 나가면 증거가 서서히 쌓이고 자아상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습관을 만드는지 배워볼까요? 첫 번째, 분명하게 만들어라. 언제 어디서 뭘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루에 푸시업 10개를 해야지 보다 점심시간에 푸시업 10개를 해야지가 좋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점심 먹으려고 노트북을 닫았을 때 책상 앞에서 푸시업 10개 해야지 입니다. 분명하게 만드는 방법은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사과를 하나씩 먹는 습관을 들이려고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더 쉽게 이 습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좋은 습관을 불러일으키는 신호는 더 눈에 띄게 두고 나쁜 습관을 유혹하는 신호는 잘 안 보이게 둡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의 세계의 디자이너가 돼야 합니다.
자제력이 높은 사람들은 잘 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참아야 하는 상황을 애초에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강아지를 보시겠습니다. 기다려. 먹어. 강아지도 유혹을 참아야 하는 순간에 유혹적인 대상을 보는 것을 회피합니다. 두 번째,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왜 어떤 습관은 더 하고 싶을까요? 즐겁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즐거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SNS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집이나 직장에서 받아본 적 없는 좋아요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습관들은 매력적입니다. 열망의 호르몬, 도파민이 넘쳐 흐르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도파민은 즐거운 경험을 할 때에도 나오지만 즐겁겠지? 라고 예상할 때에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영화관에서 영화가 시작하기 전 10분간 광고가 나올 때 더 기대되고 두근거렸던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그럼 우리가 하기 어려운 즐겁지 않은 습관들은 어떻게 하면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유혹 묶기입니다. 이 전략은 우리가 즐기는 일을 해야 하는 일과 묶는 방법입니다. 드라마를 보고 싶은데 운동도 해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드라마가 하는 시간에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타면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 공부를 하고 싶은데 유튜브도 보고 싶다면 일단 주식 관련 영상을 짧게 보고 싶은 유튜브를 보는 거죠. 이 전략은 우리가 이미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일과 연관지어 습관을 더욱 기대되는 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행동을 늘상 하는 집단에 소속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면서 자기 문화에 있는 습관들을 따릅니다. 내가 친해지고 싶은 친구가 쓰는 말은 왠지 멋있어 보입니다. 내가 일하는 곳에 동료들이 모두 비싼 옷을 입고 있다면 왠지 나도 하나 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습관들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싶은 습관을 매력적으로 만들려면 그 습관이 이미 대세인 집단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김종국 씨의 친구가 된다면 운동을 할 확률이 아마 높겠죠? 습관을 만드는 세 번째 방법, 하기 쉽게 만들어라. 습관을 만들려면 오래 해야 할까요? 많이 해야 할까요? 정답은 많이 해라입니다. 습관은 시간이 아니라 횟수에 의해 형성됩니다. 멋있는 계획을 세우느라 시간을 다 보내고 기빨려서 실행은 몇 번 안 한다면 습관이 생길까요? 차라리 어설퍼도 실행을 여러 번 하는 게 낫습니다. 에너지라는 것은 귀중한 것입니다.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려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쉬운 일을 하는 쪽으로 동기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들수록 그 일을 죽어도 안 하려고 하죠. 자, 1월 1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홈트를 1시간씩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처음에 신나서 요가 매트 구입하고 아령 사고 폼롤러 사고 운동복 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요가 매트는 돌돌 말려 베란다에 가 있고 아령은 먼지가 끼고 뭔가 끈적끈적해져 있습니다. 네, 제 경험담입니다. 처음에는 동기가 높아서 열심히 했던 일도 3일만 지나면 흐지부지 되는 것 많이들 경험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너무 큰 노력이 들어가서 지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창시절엔 벼락치기를 해내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 기르고 사업을 하고 등산을 합니다. 우리는 무척 힘든 일을 할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날은 그 일을 하기가 힘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습관을 만들려면 힘든 날에도 쉽게 할 만하다고 느껴져야 합니다. 습관을 쉽게 만드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마찰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한 컵 마시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하러 손을 뻗으면서 물컵을 볼 수 있게 두면 됩니다. 그럼 부엌까지 가서 컵을 찾고 물을 따르는 수고를 덜 수 있죠. 이건 나쁜 습관을 없앨 때에도 반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TV 보는 걸 줄이고 싶다면 TV를 본 다음에 코드를 뽑아버립니다. 그럼 특별히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면 귀찮아서 틀지 않을 겁니다. 습관을 쉽게 만드는 다음 방법은 2분 규칙을 사용하는 겁니다.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 때 무조건 2분 이하로 그 일을 해보세요. 어떤 습관이든 2분짜리로 축소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들기 전에 책 읽기라는 목표가 있다면 한 페이지 읽어야지로 바꾸세요. 운동해야지는 운동화를 신어야지로 바꾸세요. 이건 습관을 시작하기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습관은 뭔가에 도전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만족스럽게 만들어라. 우리의 뇌는 어떤 행동의 결과가 만족스러우면 다음에도 그 행동을 하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는 나중에 받을 보상보다 눈앞의 만족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 건강하게 먹기보다는 당장 기름지고 달콤한 걸 먹으려고 하고 술, 담배가 나중에 몸에 나쁘다는 걸 알아도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니까 그냥 합니다. 이런 유혹들을 이기고 좋은 습관들을 유지하려면 지금 당장 성공했다는 느낌이 필요합니다. 아주 사소할지라도 말입니다. 저축을 늘리고 충동구매를 줄이고 싶다면 돈을 절약하고 있다는 걸 눈에 보이게 만들어 보세요. 5만원짜리 옷을 사고 싶었는데 참았다면 5만원을 통장에 넣으세요. 통장 이름은 유럽 여행 갈 돈이라고 지을까요? 이렇게 하면 기분이 더 좋아지고 에너지가 넘치고 정체성이 강화됩니다. 나는 나를 위해 쓸 돈을 체계적으로 모으는 사람이 된 거니까요. 이제 마무리입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은 심리학자가 쓴 책이 아니지만 정말로 풍부한 심리학 이론이 자기계발에 적용된 책입니다. 변화를 위해서 우리의 본성을 이해하고 오히려 이걸 이용하자는 책이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와, 이것만큼 자존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만한 참고서가 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자존감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와 관련이 있는데 결국 자신의 성공 경험이 자기 평가의 밑바탕이 됩니다. 나를 이롭게 만드는 작은 습관들을 쌓아가는 것만큼 자존감을 높이는 데 확실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한 예시나 구체적인 방법들이 책에 아주 많이 있으니까 영상을 흥미롭게 보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강추드려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